지옥으로 가는 문턱, 제부도의 짙은 그림자. 지혜의 29회는 평범했고 그 속에서 찾아온 민주는 마치 기다려왔던 계절처럼 따스했다. 함께 보낸 1년 반의 시간은 흔들림 없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렀고 그 강물 위에는 결혼이라는 목적지까지의 표지판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지혜는 민준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렸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는 작은 거실, 민준과 나란히 앉아있는 책,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그리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피곤한 듯 잠이 드는 모습까지. 민준은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지지대였다. 그는 다정했고 항상 지혜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며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 때면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지혜의 가장 큰 기쁨은 민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고 민준의 가장 사소한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동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낳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으로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지혜는 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확신했고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 그러던 지난 8월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민준과 주말 데이트를 즐기던 중 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태수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태수는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이자 유명 BJ라고 소개했다. 번쩍이는 외제차의 고급 시계, 번드르르한 말솜씨와 거침없는 농담들. 태수는 단숨에 민준과 지혜의 대화 속으로 파고들어왔다. 태수는 연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지만 지혜는 그의 끈적한 시선이 온몸을 훑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친구였기에 내색하지 않고 그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했었다. 낯선 태수의 시선이 주는 위화감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태수와의 재회가 몹시 즐거운 듯 보였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다. 진짜 대단하다. 민준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감탄했고 그 모습은 지혜에게도 흐뭇한 광경이었다. 몇 주 후 태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뜸 지혜에게 민준과 함께 커플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형님, 형수님 두 분 케미가 장난 아니던데요? 딱 봐도 유튜브 각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소통하는 방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술은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되고요. 소정의 출연료도 두둑하게 챙겨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제시하는 조건들은 솔깃했다. 그는 지혜와 민준의 솔직한 대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순수한 커플 콘텐츠임을 거듭 피력했다. 지혜는 방송 출연이라는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적인 일상을 공개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태수의 낯선 눈빛과 번드르르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차가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의 웃음은 항상 눈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자기야, 나 방송은 좀 부담스러운데. 지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민준이 옆에서 나섰다. 지혜야, 태수가 누군데 그래? 내 친구인데 뭘.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바람 쐴 겸 제부도 가서 바닷바람도 쐴 겸 카메라 앞에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되잖아. 출연료도 준다는데 좋은 경험이지. 나도 해보고 싶었어. 민준은 활짝 웃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지혜는 그런 민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친구라는 태수의 제안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민준이 옆에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으로 지혜는 마음을 다잡았다. 민준의 해맑은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지혜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주었다. 설마 내 남자친구가 위험한 일에 나를 끌어들이겠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민준의 손에 이끌려 태수의 커플 방송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된 날 지혜는 민준과 함께 제부도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바닷바람에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 여행을 가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민준과 함께 쌓아갈 행복한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를 믿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길은 지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지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부도를 향하는 차의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혜의 귀에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들렸지만 사실 그것은 지혜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소리였다. 1장. 차갑게 식어가는 믿음 핏빛으로 물드는 장. 제부도를 향하는 길은 처음에는 달콤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차 안에서는 평소 즐겨 듣던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렀고 지혜는 옆자리에 앉은 민준의 콧노래를 들으며 작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민준이 운전하는 모습은 항상 듬직했고 가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슬쩍 건네는 미소는 지혜의 마음을 녹였다.
바닷바람이 섞인 시원한 공기가 차창을 통해 들어왔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의 색은 마치 평화로운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펜션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민주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자기야, 잠시만. 태수가 뭘 좀 사오라. 그래서 편의점에 들러야 해. 라고 말했다. 마침 그곳은 제부도 초입에 자리한 외관은 평범하지만 안은 꽤 넓어 보이는 제법 큰 편의점이었다. 민준이 편의점으로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나오지 않아 지혜는 의아했다. 잠시 후 양손에 묵직한 봉투를 든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는 봉투 안에 든 위스키병 2개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내려놓았다. 한눈에 봐도 꽤나 비싸 보이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지혜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자기야, 갑자기 웬 위스키야? 원래 위스키 잘 못 마시잖아. 게다가 방송하려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주는 주량이 약했고 특히 위스키처럼 독한 술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편이었다.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져 비틀거렸던 기억이 생생했다. 민주는 지혜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짧게 대꾸했다. 태수가 자기가 부탁한 거라면서 돈을 다 보냈어. 자기가 마실 건가 보지. 심부름 온 김에 뭐 사올 거 없나 둘러보느라 좀 늦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다른 퉁명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말을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친구 심부름으로 이렇게 큰 병에 위스키를 2병이나? 게다가 평소 같으면 민준은 자기 마실 거라도 사다 줄까? 하고 다정하게 물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설마 아무것도 아니겠지. 불안한 기운이 지혜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따리를 틀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펜션 안에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혜는 펜션 거실을 가득 메운 방송 장비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정집 펜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전문적인 조명과 음향 장비들이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예쁜 크리스탈 잔 여러 개와 미리 따르기 시작한 듯한 술병들이 놓여 있었다. 태수는 지혜를 보자마자 어이구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민준이 내가 이리로 온다고 했으면 좀 일찍 준비시켜 놨을 텐데 어서 와서 앉아봐요. 방송 세팅은 벌써 다 끝났어요. 라며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었다. 지혜의 눈에는 그 잔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가 방금 민준이 사온 위스키 같았다. 향긋한 시트러스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화학적인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 지혜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들며 말했다. 난 방송해야 하니까 술 말고 음료수 마실게. 술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태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잔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뺀대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방송 처음이라 긴장 풀려면 한 잔쯤은 마셔야죠. 걱정 마세요. 도수도 약하게 타놨으니까. 방송 시작하면 시청자들이 무조건 한 잔 하라고 난리칠걸요? 벌써부터 기대되네. 태수의 너스레에 민준도 옆에서 지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괜찮아 자기야. 분위기 맞춰주는 거지 뭐.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지혜는 보았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죄책감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초조함 같기도 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시작되고 있었다. 채널에 불이 들어오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채팅창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커플 BJ 존예다. 훈남훈 연애. 오늘 분위기 좋다. 술 마시면서 해라. 술술술. 안 마시면 벌칙. 커플이면 짠해야지. 마셔라. 마셔라. 채팅창은 폭주했고 지혜 잔에 술을 채우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다. 태수는 신이 난 듯 채팅창을 읽어대며 지혜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했다. 형수님 시청자들이 빨리 마시라고 난리네요.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잔 쭉 드셔야죠. 민준도 옆에서 억지로 웃는 얼굴로 잔을 채워주었다. 지혜는 마지못해 잔을 들었다. 한 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역한 알코올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꿀꺽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2잔, 3잔 위스키가 섞인 술을 들이켤수록 지혜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의식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희미해졌고 눈앞의 풍경은 숫자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태수의 목소리가 웅웅거렸고 민준의 얼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흐릿하게 보였다. 내가 왜 이러지? 술이 이렇게 독했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지혜는 침대에 눕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크게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민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고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마지막으로 지혜의 의식을 잠식해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민준의 흐릿한 형체마저 어둠 속에 사라졌다. 2장. 벌거벗겨진 악몽 그리고 짐승의 시선. 의식이 끊긴 지 얼마나 지났을까? 지혜의 정신은 마치 깊은 수렁에서 겨우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작은 조각배 같았다. 머릿속은 거대한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대로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아련한 욕망이 일렁였다. 둔탁한 감각 속에서도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의 이질감이 느껴졌다. 낯선 감각이었다. 습기 찬 감촉, 살갗에 스치는 미약한 바람.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촉각이 희미해진 오감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지혜의 감각을 깨웠다. 점차 희미했던 시야에 어둠이 밀려나고 흐릿했던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눈을 뜨는 것이 버거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지혜를 짓눌렀다. 끈적하고 불쾌한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몸이 마치 오래전부터 벌거벗겨져 있었던 것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손끝, 발끝, 심지어 얼굴의 미세한 털들마저 차가운 공기에 바스락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 분명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옷을 벗긴 기억도 스스로 벗은 기억도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온몸의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지혜를 덮쳤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무게감이 지혜의 몸을 짓눌렀다. 얕게 깔린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흐릿했던 시야가 굳건한 형체 하나를 또렷하게 포착했다. 그 순간 지혜의 온몸은 마치 낙뢰라도 맞은 듯 마비되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어젯밤 자신에게 끈덕지게 술을 권하던 태수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음흉하게 번득였고 그 더러운 숨결은 지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태수는 지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부터 그는 짐승처럼 지혜의 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타는 듯이 말라붙어 있었고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성대에서는 쉰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끈으로 묶여있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자신의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끔찍한 무력감에 지혜는 몸부림쳤다. 안돼 멈춰.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외쳤지만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와 역겨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지혜를 덮쳤다. 태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감각이 오직 그 더럽고 불쾌한 순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길게 늘어졌고 지혜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혜의 의식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육체만이, 짐승에게 유린당하는 육체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지혜의 시야에 또 다른 형체가 들어왔다. 거짓말 같았다. 끔찍한 악몽이 지어낸 환상 같았다. 방 한켠 편안한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익숙한 얼굴.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지혜와 태수의 상황을 마치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듯 무심하고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당황함도 놀람도 심지어 죄책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무표정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준이 이 끔찍한 순간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다니. 그의 눈빛은 핏빛으로 물든 칼날처럼 지혜의 심장을 꿰뚫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뜨겁고 붉은 피가 철철 넘쳐흘렀다. 배신감과 처절한 절망감이 지혜를 집어삼켰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 흐흐 하지마 지혜의 목에서 겨우 갈라진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태수의 짐승 같은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는 놀란 듯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동시에 복층에서 아래층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거의 동시에 띠딩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녹화가 꺼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귀에 박히는 전자음이 지혜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카메라? 그 불길한 예감이 지혜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이 모든 과정이 촬영된 건 아닐까?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공포가 뒤늦게 물밀듯이 밀려왔다. 자신의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감과 끔찍한 모욕감에 지혜는 몸을 떨었다. 지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널려있는 담요를 간신히 찾아 몸을 감쌌다.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지혜의 몸은 본능적으로 태수가 내려간 아래층으로 향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힘겹게 내려가자 태수가 거실
한복판에 있는 소파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태수는 그제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눈을 끔벅이며 지혜를 올려다보았다. 어? 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는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다. 그의 파렴치한 모습에 지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역겨웠다. 지혜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은 지혜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여전히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야,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뭘 그렇게 놀랐어? 갑자기?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였다. 자신이 끔찍하게 유린당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되레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은 지혜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놀랐냐고? 뭘? 목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분노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이성은 마비된 듯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주는 고통은 육체적 폭력의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그리고 철저히 계산적인 타인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지혜의 세상은 한순간에 조각나 버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은 지혜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혜의 손은 본능적으로 떨리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110이라는 숫자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지혜의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다.